안녕하세요. 엄마 사장님 엄사입니다. 네, 이커머스 세상이라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이커머스 또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월 매출 4억을 달성했고요.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제가 알려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이커머스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첫째가 3살, 둘째가 8개월이었어요. 물론 사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작은 빌라에서 남편 혼자 외벌이에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일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 제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제가 없어지는 기분에 약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만만했던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진 돈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노트북을 하나 사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참 용감하고 무식했죠. 어, 처음 제가 시작했던 사업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전라도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공산품보다는 농산물 쪽에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어, 토마토, 메론, 귀리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어요. 어떻게 판매를 했냐?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농가와 대화해서 계약을 맺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때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서 집에 돌아가면 11시, 12시가 됐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커머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쿠팡이 세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곧 망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정상 기일을 맞추지 못할 정도라 저는 네이버에서 거의 99%의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운이 좋게도 귀리가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귀리가 품절이 돼서 제품 생산을 못할 정도로 팔았고 이때 한 해에 14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고 이게 저의 첫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진행한 사업은 건기식이었는데요. 수입사나 제조사에서 물건을 사온 다음에 저희는 소분을 해서 브랜딩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논의가 진짜 대열풍이었는데요. 논의가 거의 불로초 정도로 먹으면 안 낫는 병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논의를 드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논의를 구해서 판매를 했고요. 일배출 4천만 원까지 저희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대호황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때 당시 논이가루를 판매하던 와중에 논이가루에서 금속 물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전수 검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 상품에서도 금속 물질이 있다라는 판정을 받게 돼서 저희는 물론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판매했던 상품을 회수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고를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보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사업이 이제 농산물이나 식품이 관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좀 공산품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공산품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 상품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유사한 판매를 하는 대표님들과 함께 같이 판매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입하는 상품, 그들이 사입하는 상품을 같이 판매를 해보자라는 작은 도매 그룹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남에 창고도 임대를 하고 인력도 배치를 해서 n분의 1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게 각자의 사업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게 n분의 1 하는 창고나 부대 비용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중국 물건을 진짜 제대로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던 터라 구매 대행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부업의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만 구매 대행에 시간을 투자해서 월 매출 1000에서 2000 정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구매 대행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직원을 구해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위임을 해줬는데, 직원이 구매 대행을 하자마자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어요. 물론 구매 대행은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매 대행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구매 대행에 좀 더 몰입을 했다라고 하면 더 잘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긴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 물건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저의 패키지, 저의 로고, 저의 뭐 설명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작해서 사입을 해서 브랜딩 판매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작해서 가져왔던 게 자전거 도난 방지 제품이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적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게, 판매하는 사람도 없지만 시장이 매우 작은 시장이었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마케팅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제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케팅을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자전거 도난 방지 제품은 아직도 저희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시작해서 지금 1년간의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월 매출 4억까지 이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2024년 저의 목표는 50억인데요. 할 수 있냐고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성장해왔고, 제가 부딪히고 경험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24년 현재도 저는 성장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8년간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망했냐? 아니요.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본 기반의 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노동력 기반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패함으로써 저의 시간과 노동력은 없어졌지만 크게 빚을 지거나 데미지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8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입이나 물건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벌었던 그 수준만큼만 내 제작과 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여성 의류 쇼핑몰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면, 저는 그것은 8년간의 사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간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월 매출 4억까지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8년간의 이커머스를 하면서 세 채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현재 월 수입은 평균 회사원의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커머스 또한 하루아침에 잘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금수저이신 분들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수저이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돈으로 남의 경험을 살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하루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의 교육을 들음과 동시에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온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다양한 사업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8년간의 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